그렇지. 저는 늘 재미있는 소스를 찾는데 시간을 엄청 쓰기 때문에 이번에 몇 개 만에 롯데 지주를 찾았어? 롯데 지주요 한 4개 엎은 것 같아요. 아, 이것저것 한 4개 엎은 것 같고 아무 찾아봤자 없는데 마침 딱 롯데 지주가 재밌는 이슈가 있어서 가져왔죠. 뭔데? 롯데 지주 롯데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롯데그룹의 회장? 신동빈. 오 공부 좀 해놨네. 공부 좀 해줬네요. 이 무슨 일이 있었냐? 10월 19일 날 신동민 회장이 원래 구속되어 있다가 풀려났어요. 풀려나면서 딱 10월 5일 날에 딱 풀리고 사흘 만에 경영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경영으로 들어가서 롯데 케미칼을 롯데 지주의 계열사로 편입시킨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지주사는 네. 그러니까 그 대기업 계열사들이 거느리고 있는 맨 위에 있는 거죠. 원래 롯데 케미칼은 롯데 물산에서 11% 그리고 호텔 롯데에서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주회사법상 계열사는 이제 20% 상장된 회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밑에 지주회사로 들어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총 23%의 지분을 2조에 들여서 산 거죠. 그리고 롯데 물산과 호텔 롯데는 롯데 홀딩스라는 일본 회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늘 얘기가 많은 거예요. 롯데 지주는 한국 회사인데 롯데 홀딩스라는 것은 일본에 있고 서로 이게 맞물려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누구 회사냐 늘 논란이 있는 거죠. 가져오면서 낸 양도세만 5,800억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는 상황은 2017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굉장히 그냥 단순히 뭐 지주회사가 케미컬을 편입했다 여기서 내는 세금도 막 2조고 막 내는 세금이 5,800억이고 2조에 인수했다고 하는데 내막을 알아야 재밌어. 그 이면에 뭔가가 있다. 그림은 엄청 커요. 그림은 엄청 큰데 언론에서 보는 거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브멘토 입장에서는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2017년 10월 롯데그룹이 지주사로 전환을 했어요. 이 지주사로 전환을 했는데 롯데가 가버넌스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회사예요. 가버넌스라는 게 그러니까 그 지배구조라는 거예요? 그쵸, 지배구조죠. 이게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만들어 놓은 정보입니다. 저는 이걸 만든 사람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복잡한 거를 다 몇 프로씩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나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거 절대 못하죠 저는. 어우 계열사도 많아. 이거가 더 많을 거 아니야. 서로 이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 문제는 18년 2월 13일에 신동민 회장이 구속됐어요. 뭘로 잡혀갔어? 대기업에서 잡혀갔다. 대기업 총수가 잡혀갔다. 무슨 일일 것 같아? 주식이 오르지. 아니 무슨 일일 것 같냐고. 2018년 2월 13일 롯데월드 타워가 이제 면세점 특별 허가 취득을 위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한테 부정 청탁을 했다고 K스포츠 재단에 70억 뇌물을 기여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신동민 회장이 인정하면서 구속된 거예요. 롯데는 가버넌스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기업 총수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 관련된 M&A 절차 같은 게 다 중단이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그 시기를 2년밖에 안 줘요. 2년 내로 그걸 다 완료를 시키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야 그럼 신동민 회장이 되게 똑똑하네. 왜? 딱 잡혀갈 것 같으니까 지주회사 전환하고 지주회사 전환하고 아니죠. 그럼 더 위험한 거죠. 왜냐면 거버넌스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더 시간이 뺏기는 상황이에요. 롯데 지주의 이번 반기 보고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한 1,000억? 1,100억? 반기 기준으로 1,100억 정도 나왔는데 이미 금융비용이 1,000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미 이자 같은 거를 내는 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또 롯데케미컬을 인수하면서 돈을 더 빌렸단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연 이자가 한 700억 정도 더 나와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롯데건설도 인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롯데건설은 더 큰 거예요. 자산 규모로 치면 5조가 넘는데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이 더 필요할 텐데 그러면 롯데한테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방법,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금융사를 매각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금산분리법상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롯데가 가지고 있는 롯데지주가 가지고 있는 롯데캐피탈 그리고 롯데카드 이 두 개를 매각해야 돼요. 특히나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지주회사가 갖고 있을 수 없는데 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주사로 바꾸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2년 내로. 옛날에는 그러니까 롯데 쇼핑이랑 막 서로 얽혀가지고 지주회사 쳐가지고 쳐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매각해야 된다? 그죠? 와 이건 근데 롯데카드가 마음이 아프겠다. 자기 자본 그쵸?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롯데 쇼핑이랑도 연계된 산업도 많고 그래서 롯데 계열사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쪽에 있는 롯데물산에 넘길까 하는데 굉장히 큰 거라서 얘네가 다 못 받아줘. 거기다가 이제 롯데카드가 자기 자본만 이제 2조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거론하자고 이제 누가 받아줄 거냐에 대해서 보통 우리은행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은행이 이제 우리은행 종합금융으로 다시 발돋움을 하려고 그 얘기 근데 1년 전부터 막 나왔던 것 같아. 네 그쵸. 근데 제가 볼 땐 우리은행도 지금 별 돈 없어. 저번에 유한타증권도 인수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종합금융으로 가려면 증권사 인수가 먼저죠. 예전에 그 지위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롯데카드를 못 받아준다라는 게 보통 업계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야, 우리은행이 뾰족한 수를 생각해낼 수도 있지. 저도 그런 소설을 이제 집 가서 이제 입장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롯데카드를 또 누가 받아줘야 되냐? 반응이 늘었어. 근데 또 최근에 정부에서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시키면서 수익성은 더 악화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롯데카드라는 게 매물로 나오면은 굉장히 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비싼 거 받아줄 사람도 없는데 카드사 수수료 인하 때문에 수익성은 더 안 좋아질 거면 롯데카드를 매각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자회사들 IPO예요. 롯데 지주 밑에 있는 비상장 회사들 있죠. 이거를 상장시켜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죠. 오, 그게 제일 약간 땡기는데? 그쵸, 그게 제일 좋은 방식이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던 데다가 이제 IPO를 처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이 타이밍이 아니다. 근데 롯데 지주는 지금 돈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래서 헐값에 나도 반드시 팔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깝잖아요. 원래 만약에 내가 이 주식 한 주당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돈 지금 꼭 필요해서 9,000원에 발행하는 상황이에요. 완전 좋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좋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비상장주 롯데 계열사를 이번에 싸게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롯데 입장에서는 안 좋죠. 롯데 지주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싸게 발행을 했지만 이거를 더 호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간이 얼마 없거든요. 롯데한테 주어진 시간은 2019년 10월까지예요. 지주사 전환 완료까지. 와, 이게 한 1년도 안 남았네? 그쵸. 딱 1년 남았어요. 결론적으로 롯데 지주 자체는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상황이죠. 롯데 지주 자체는. 왜냐면 자회사들도 IPO를 시키면서 싸게 발행해야 되고 신동빈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 쪽 이제 비상장주 IPO가 될 가능성이 또 있고 그쵸. 롯데카드가 매각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롯데카드는 반드시 매각을 해야 돼요. 롯데카드가 네. 어떻게 움직이냐도 봐야 하고. 네. 근데 이거는 받아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싸게 팔릴 거고 이제 IPO가 싸게 하면은 롯데 지주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 누군가의 안 좋은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 좋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그 대판 싸움 났을 때잖아 롯데. 네. 그때 막 치매 걸렸다 그러고 되게 나이 많았다고 그러고. 그분은 신격호 회장님이라고 해서 롯데의 제일 위에 계신 신동빈 회장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이제 나이가 90 이렇게 됐죠. 그래 그러니까 네. 나도 숫자 네. 못 들었어. 근데 그 아들들도 내가 보기엔 나이가 70인가 70 중반인가. 맞아요. 신동빈 회장도 지금 한 65 정도 될 거예요. 60다. 네. 여기서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있죠. 과연 롯데 지주의 후계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신동빈 회장의 형이 신동주 씨예요. 근데 둘 다 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신격호 네. 회장님 그 아들 1, 2, 3 네. 세 명이. 2명. 신동주 씨가 형이고 신동빈 씨가 동생인데 동생. 사실 신동빈 씨가 승리를 해서 롯데 지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은 뭐야? 형은 동생이랑 싸워서 졌죠. 지금 롯데홀딩스에서 물러나는 상태예요. 아. 하지만 계속 공격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신동민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임원진으로 있는 게 말이 되냐 롯데홀딩스에 이거를 해임만 시키자는 안을 계속 했는데 다 가결이 안 됐어. 아 근데 형인데 좀 봐주지. 대단히 참. 아니 이게 나와. 그래서 신동주 아들이랑 신동주 씨 아들 그리고 신동민 씨 아들 과연 누가 경영권을 가져갈 건가? 제가 이 아들들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공식적으로 신동민 씨 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언론된 바가 없어요. 그 신동민 씨 아들 이름은 신유열이에요. 신유열 씨가 다 일본에서 생활을 했고 롯데 관련된 경영에 참여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와 대박이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노무라 증권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고 일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콜롬비아 MBA 과정에 있는 상황. 그 데려오려고 NBA 보낸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롯데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는데 이게 아버지랑 딱 같은 길이에요. 신동민 씨도 7년 동안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다가 롯데로 들어왔거든요. 그때 나이가 33, 35? 이 정도인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아들 신유열 씨도 딱 똑같이 신동민 회장이 노무라 증권에서 일을 했는데 신동민 씨 아들 신유열 씨도 노무라 증권에서 일을 했고 막 똑같이 커리어도 콜롬비아 MBA예요. 그래서 조만간 짧은 시간 내에 아마 롯데 지주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업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 신동주 씨의 아들. 네, 신동주 씨 아들도 있거든요. 그분은 신정훈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신동민 씨 아들에 비해서 근데 이분도 아직 한국에 대해서 거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베일에 쌓여 있어. 다만 국적이 미국이랑 일본이라는 거. 문제는 신동민 회장이 지금 나이가 벌써 65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경영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아들이. 왜냐면 나이도 나이인데 늘 롯데는 문제가 그거였어요. 일본 회사냐 한국 회사냐. 그럼 미리부터 밑밥을 좀 쳐두고 얘가 경영할 거다. 한국에서 좀 언론에 얼굴도 비추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걸 보면 뭔가 롯데 내에서도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냐. 배달인 자식 있고 그런 게 아닌데. 아니 결론적으로는 사실 가져갈 사람이 신동민 회장이 아니라 신유열 씨가 아닐까. 세조처럼 나와가지고 막 뭐 너무나 나가 이러면 뭐 어떻게 돼. 근데 롯데 지주는 말했다시피 2년의 기간이 주어졌지만 사실 제대로 정리하려면 한 3, 4년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이제 구색만 맞춰놓고 네네, 제대로 그쵸. 이제 정리가 되려면 네. 4년 더 걸린다. 한 4, 5년 이렇게 걸릴 거고 걸릴 수밖에 그러면 없다. 그때 4, 5년 정도 더 지나면은 신동민 회장은 나이가 70이고 거기서 경험 더 해봤자 75 이렇게. 문제는 신동민 회장이 이제 자회사들 IPO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가지게 되는 거는 롯데 지주의 지분을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5년 뒤에 계열사가 다 정리가 되고 안정화됐을 때 결국 롯데 지주 이거 하나로 모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황상 봤을 때 신동민 회장이 아들 신유열 씨한테 이제 경영권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계승되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되면 다른 이제 신영자 씨라던가 신유미 씨 이런 분들이 언제든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 과정에서 네. 약해지면 네. 형제들이 물고 뜯으려고 달려들 거다. 네. 그러면 또 롯데는 2016년, 15년처럼 또 개판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끔찍합니다. 여기까지 음모론이었습니다.